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나리가 폈네. 봄도 아니고 한여름인데. 네. 한여름의 개나리.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내 마음의 개나리가 폈으면 좋겠어요. 요새 근데 너무 살벌해가지고. 날씨도 꿉꿉하고. 네. 네. 무서워 죽겠어. 댓글창도 무서워서 못 보겠어.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26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26일 더 세게 지금 신천지 개입설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 쪽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신천지 의혹 제기하고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이제 반명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제 제기를 세게 하고 있는데 분열주의, 반명. 키워드가 신천지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3자 비밀 연합을 해체하는 게 본인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황된 황당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두 차례 후보 연설회가 좀 있었는데 두 분 기자님들은 어느 대목에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김은지 기자님부터 들을까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의혹 관련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좀 더 근거를 내놔야 될 만큼의 상황에 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관련 근거를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어제 캠프에 연락을 좀 돌려봤더니 뭐 차차 이제 김 후보가 공개한다고 하더라라고는 하는데 사실 캠프에 정말 핵관 오브 핵관이 아닌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이제 뭐 물론 과거 계엄 때도 아주 소수에게만 정보를 공유했었고 나머지에게서는 그런 내용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보통 근거가 뭐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경험을 빌어보면 김민석 후보의 문제 제기가 꽤 무게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서로에게 네거티브한 경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련된 좀 근거를 내놓고 이야기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계엄을 처음에 예고했던 분이고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계엄을 예고했던 사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천지 의혹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엄을 맞췄어요. 김민석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도 그냥 여일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보내긴 좀 힘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은 그 어제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도 신천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거기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은 근거를 갖고 하는 말씀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이제 차후에 천천히 증거관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그 후보가 과연 어디까지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언론도 초미의 관심인 것이고 이게 어떤 부분이 맞물리냐는 거냐면은 그냥 전체 정당판에서 없던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선 경선이라든가 총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 신도들이 유입돼서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수사 결과로 검찰의 공소장으로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대 양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에는 국민의힘처럼 유입된 신천지 권력이라는 것이 없을 것인가라는 상당한 의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김민석 후보의 주장에 입각한다면은 결국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굉장히 큰 논란을 전당대회 복판에 나올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민석 후보가 어떤 근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수사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통일교 취재했을 때 통일교는 뭐 쪼잔하게 돈을 쓰지 않는다. 큰 거 한 장 크게 쓴다. 크게 쓰는데 한쪽만 하지 않는다. 고르게 한다. 다양하게 보험을 들어놓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군데 정당에 다양한 보험을 들어놓고
비용을 좀 공정하게 나눠준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의혹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단체의 특성상 신천지도 그럴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랬을 때 어느 정도나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전당대회 하다가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겠다. 뭐 경우 여하에 따라서 네, 증거 도출 여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난타전을 넘어서 이제 수사전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파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아침에 나온 신천지 입장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당장 또 반박은 신천지가 국민의힘 사건 때도 사실 아니라고 했었는데 수사 결과 이만희 이제 지금 교주가 구속까지 된 상황이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처럼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이 의혹의 그 경중에 따라서는 그 당이 수사를 받을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좀 당원들의 평가가 어떻게 또 될지에 대해서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지금 제기된 의혹들도 상당히 반박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뉘앙스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지도부 때 결정이 있었던 건데 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다수의 특검이 돌아가고 있었고 특검에 파견할 검사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신천지와 통일교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하기로 한 거다. 우리가 고의로 지도부가 고의로 이렇게 특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이 어떤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일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건 신천지 행사였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받은 부분에 대한 행사였고 실제로 제석자 명단을 보더라도 나를 빼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라는 개인이 신천지를 옹호하거나 특별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사실관계라는 것은 추후에 김민석 후보가 공개한 의혹과 그에 대한 반박의 형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이라도 오늘이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문제 의혹만 계속 부풀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그 타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애당심을 가지고 먼저 이거를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증거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 측에서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또 고소고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김민석 총리가 빠르게 그 증거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김민석 후보뿐 아니라 송영길 후보도 신천지 개입설에 합세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유튜브들과 같이 간담회에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본인이 홍준표 전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천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검증이 되는 대로 우리 당에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또 이제 송영길 후보 역시도 이 논란에 깊숙하게 뛰어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의 당사자로서 정청래 후보가 반박하는 모양새가 전대 구도와 함께 약간 굳어지는 느낌이 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2대1이네요. 본인은 뭐 3대1로도 이제 맡고 있다. 아프지만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청래 후보는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죠. 아니 근데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이를테면은 뭐 집단 폭행 이런 말을 그 정청래 후보가 많이 아프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무슨 깡패 소굴도 아니고 집단 폭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일종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커다. 대통령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계속 자기가 지키겠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빅3 386들이 세게 이렇게 서로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반명 분열주의 이걸 예. 가지고도 굉장히 날선 공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김민석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그 키워드를 계속 내세우고 있거든요. 지난 일요일에 사실 이낙연식 사쿠라 이런 표현까지 써서 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평상시의 언행과는 좀 다른 느낌을 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맥락에서 좀 살펴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지만 또 그렇게 완전히 우위에 있지 않아서 저런 네. 센 메시지를 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김민석 캠프 쪽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결국 핵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여론조사일 것이고 결국은 순도가 높게 투표장에 직접 와서 찍는 사람들이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상대적으로 정청래 대표 쪽에 있는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투표를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로 적극적으로 좀 투표 온라인 투표 아닌가요? 뭐 여튼 이제 네. 사실 권리당원 160만 명이라고 하니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문자가 다 온다고 얼마나 다 할까. 투표를 네. 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예, 이제 그런 예. 차원에서의 고민도 좀 묻어나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한 전략이라 보긴 전 좀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면 김민석 후보의 당선 가능 본인 지지층의 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아. 정청래 지지층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지 강구하지가 않겠냐라고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는 거는 정청래 후보 쪽이고 김민석 후보 쪽은 비교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덜 그렇다고 판단을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속력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내부에서 하고 있다. 종합적인 여론조사는 사실 김민석 총리가 네, 그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우세한데. 나오는 것들이 예. 있는데, 물론 오늘 KSOI 조사 같은 예, 것도 조금 예. 다르긴 하는 것 네, 같던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판세와 그리고 어떤 흐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여러 예. 가지 고민이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대1과 3대1 구도, 정청래 후보가 일방으로 몰리는 구도라는 설명들이 본인 입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네. 엄격하게 보면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직전에 했기 때문에 연임에 도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수성을 하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고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다 여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전 대표를 상대로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구도가 짜여지는 것은 선거적인 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색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지도부의 실책을 비판하고 내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네. 기본적인 선거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김민석 후보가 계속 고삐를 이제 죄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전 선거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반면 교사도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성하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원호 후보가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성자처럼 행동했던 것들이 네. 결국 막판에 무사 안위를 가져왔고 선거 패배를 불러왔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그런 학습 효과에 기인해서 계속 경쟁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와 지도부의 행각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엄청나게 치열한데요. KSY가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보면 말씀 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5.7%가 정청래 후보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후순위로 김민석 후보가 적합하다 21.5, 그리고 3순위로 송영길 후보가 8.3, 그리고 고민정 후보가 3.9, 김보미 후보가 2.6입니다. 저는 없다. 없음이 제일 높긴 합니다. 없음이 제일 예. 높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가 28.2%로 제일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당내 선거라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당내 선거에서 컷오프를 거치고 예비 본선에 들어갈 경우엔 7대 3이지 않습니까? 네. 권리당원 대의원 합쳐서 7이고 여론조사 3이라고 할 수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전체 여론보다는 또 당내 여론들을 본다라는 차원에서는 요 KSOI 조사 안에서 그 각 당 지지자를 좀 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사람들 안에서 좁혀서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가 36.1,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32.6, 그리고는 송영길 후보가 11.5, 그리고 고민정 후보가 3.7, 김보미 후보가 1.9고요. 모르겠다가 확 줄어들어요. 7.4, 네. 없음. 그리고 잘 모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6.7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보통 시민들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당 지지로 가면 좀 네. 확 줄어드는 경향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박빙 선거인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박빙이다. 상황이다. 예.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만 KSOI 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불편하다. 그런 생각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네. 그게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담론보다는 서로의 이전 투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라던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비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전대의 흐름을 보고 있다는 정도 인식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까 이제 정당 지지를 통해서 좁혀서 말을 했는데 그런 그 정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박빙 우세긴 합니다만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꽃의 이번 주 조사 같은 경우에도 ARS라든가 전화면접 조사 말할 것 없이 두 조사 모두에서 실제로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당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응답한 사람들의 네. 답변에서는 수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뭐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한 조사 같은 경우에도 호남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김민석 후보가 네. 약간 앞서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다. 다만 그 얘기는 아직 선거가 꽤 많이 남아 있고 네. 실제로 박빙 승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KSY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지표조사처럼 네네. 이제 격주로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조사 때 이재명 대통령 국정평가가 54.7%였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48.8%로 주저앉았습니다. 5.9%포인트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반면 부정평가의 경우에는 지난 조사에서 40.9%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6.7%로 부정평가는 우세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뭐 비단 이게 지금 딱 저기야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보시는 경향성을 보는 거죠. 경향과 네. 흐름을 보는 거여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긍정평가 살펴보면 경제회복이 19.6, 외교안보가 16.6, 복지노동이 10.3, 그리고 국민통합 5.1, 내란 척결이 4.6 이렇게 됐고요. 없다가 31.7%로 또 이것 역시도 가장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왜 이런 흐름이 잡혔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은 지방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로 사실 당시에 정청래 지도부에서는 이번 선거는 이긴 선거다. 12대 4로 이겼다. 다만 서울은 아프다. 이제 이런 결론을 정청래 대표가 냈는데 그 이후로 여론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 것 같고요.